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자는 어느 정도는 꾸며야 품격이 있다. 그래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같은 장신구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삶을 살아오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품격이 있다고 느껴지는 여성들 가운데는 의외로 장신구를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사실이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꾸밀 줄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그냥 사는 분들이었을까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 단단했고 누구보다 편안했으며 누구보다 깊은 존재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꾸며야 빛난다고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꾸미지 않아도 오히려 더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한동안 정말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시절에 저는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마침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 품격이라는 것에 대해 아주 중요한 오해를 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왜 어떤 여성들은 굳이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까요? 왜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단순해지는데도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일까요? 그리고 왜 어떤 여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장신구를 하나둘 내려놓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사람을 진짜로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더해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올해 106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저는 여전히 사람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더군요. 오히려 오래 살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무언가를 새로 배웁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제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어떤 여성들은 꾸미지 않아도 존재감이 강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반지가 있어야 손이 품이 있어 보이고 목걸이가 있어야 단정해 보이며 귀걸이를 해야 여성스러워 보인다고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사람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깊은 인상을 남기는 여성들 가운데는 의외로 장신구를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손에는 반지 하나 없고 목에는 목걸이 하나 걸지 않았는데도 그 자리에 그분이 계시면 어쩐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타고난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원래 풍기는 분위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가만히 관찰하며 느낀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조용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어야만 안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굳이 무언가를 더 걸치지 않아도 그분들은 괜찮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자꾸만 바깥에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반짝이는 것을 걸치고,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반대로 자기 가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애써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이런 분을 만나 보셨을 것입니다. 옷차림은 더없이 소박한데 이상하게 자꾸 눈길이 가는 사람, 말수는 그리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신뢰가 가는 사람. 그런 분들은 무언가를 걸치고 있어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이미 오랜 세월이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의 깊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깊은 우물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그 안에 맑은 물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얕은 그릇은 조금만 흔들려도 금세 출렁이며 소리를 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안이 가득 찬 사람은 조용하고 안이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자꾸 바깥으로 소리를 냅니다. 제가 젊은 교사 시절에 만난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신 여 선생님이셨습니다. 성함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분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단정하면서도 가장 꾸미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늘 같은 색의 무명 저고리를 입으셨고 손에는 분필 가루만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실에 들어서면 떠들던 아이들이 저절로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 그분의 걸음걸이에 긴 세월 동안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아,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몸에 걸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쌓인 것이로구나.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장신구를 하지 않는 여성들의 특징은 단순히 검소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신도 이미 그 이유를 마음 한편에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섬세하고 민감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덜 꾸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예민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더 꾸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 반대의 경우를 훨씬 더 자주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같은 옷을 입어도 유독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더 쉽게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감각을 지니고 계십니다. 작은 소리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작은 변화도 금세 알아차립니다. 장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반지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목걸이가 목을 답답하게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귀걸이의 무게가 종일 거슬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까다롭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내는 소리를 누구보다 잘 듣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내 몸이 불편하다고 말하는데도 그 소리를 무시하는 사람보다 그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아끼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분들이 그저 참고 삽니다. 불편해도 참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 합니다. 유행이 그러하니까 거기에 맞춥니다. 그렇게 평생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무르익으면서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긴 세월을 살아오며 깊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에 맞추느라 자기를 자꾸 깎고 다듬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억지로 맞추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고 불필요한 것을 줄이며 진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이 장신구를 줄이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내 몸이 무엇을 편안해 하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지 이제는 또렷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것이 지금은 어쩐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그다지 끌리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그것은 결코 나쁜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화려하게 꾸미시던 분이었습니다. 반지를 손가락마다 끼고 목걸이를 몇 겹씩 두르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른이 넘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둘 내려놓으셨습니다. 누가 그 이유를 물으면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무겁더라.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더라. 그래서 가벼워지고 싶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가벼워지고 싶었다는 그 한마디 속에 인생의 한 단계가 통째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가벼워지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삶이 한결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신구를 줄이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한 차례 찾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강을 건너고 나서야 짐을 내려놓듯이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크게 바뀌는 시기에는 겉모습보다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천둥 번개처럼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스며듭니다. 자녀들이 다 자라 곁을 떠나고 가족 안에서의 역할이 달라지고 인생의 여러 고비를 묵묵히 넘기고 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붙잡고 있던 것들 가운데 끝까지 내 곁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젊은 시절에는 그토록 중요해 보이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부터 참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더 이상 그리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굳이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한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장신구를 줄여갑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아쉬워하며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자기 삶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손에서 저절로 미끄러져 나갑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도 그랬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분들은 점점 더 단순해졌습니다. 가진 것도 줄고 걸친 것도 줄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분들은 조금도 초라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셨습니다. 더 따뜻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더 편안해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면서 멀리 있던 산이 또렷이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반대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멀어져 갑니다. 우리가 애써 밀어내지 않아도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주는 선물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젊음이 무언가를 자꾸 모으는 시기라면 성숙은 진짜를 가려내고 가짜를 흘려보내는 시기입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서 지켜본 한 부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억척스럽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자식 5을 키우셨고 손에서 일을 놓아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장신구 하나에도 마음을 쓰셨다고 합니다. 남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자식들을 다 키워보내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으신 어느 해부터 그분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잘 보일 일도 없고 누구와 견줄 마음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는 늘 묘한 평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은 인생의 큰 강을 건너고 나면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려 하지 않는구나. 강 건너편에 다다른 사람은 건너오느라 지고 온 짐을 가만히 강가에 내려놓는구나. 그리고 그 빈손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손이로구나.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짐을 내려놓으면 작아질 것 같은데 어찌하여 그분들은 도리어 더 커 보이는 것일까요? 그 답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4번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놓치고 사는 진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굳이 그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한 가지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그 위에 서서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바깥에서 그것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누군가 칭찬해 주어야 안심하고 누군가 알아봐 주어야 비로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장신구에 대한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물론 장신구를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름다운 것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를 채워줍니다. 하지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칭찬을 들어도 내일이면 또 다른 칭찬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만난 품격 있는 여성들에게는 대체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을 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늘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돋보이려 하지 않으셨지만 그 자리에 분명한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강해 보이려 하지 않으셨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애쓰지 않는데도 빛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자기 자신과 화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과 다툽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저 사람만 못할까? 그렇게 스스로를 미워하고 다그치며 삽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그 다툼이 잦아드는 때가 옵니다. 내가 부족한 점도 그냥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때가 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되는 때가 옵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인생에는 남과 견주며 살아가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끊임없이 비교하며 마음을 졸이는 시기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비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생깁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은 사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남과 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도 흔들리지 않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분위기가 생깁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곁에 있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은 또 하나의 공통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과도 깊이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이 가득 찬 사람은 더 이상 바깥에서 무언가를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어른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일수록 우물을 깊이 판다. 그런데 이미 샘을 가진 사람은 굳이 우물을 파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을 한참 뒤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이 마른 사람은 자꾸만 바깥에서 물을 길어오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으로, 다른 사람의 부러움으로, 값비싼 물건으로 그 마른 마음을 적시려 합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길어온 물은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또 길어와야 하고 또 길어와야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목말라 하며 살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 안에 샘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굳이 바깥에서 무언가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조용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샘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스스로를 진심으로 대접한 시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시간, 내 마음의 소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준 시간,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모여 마음의 샘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늘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것은 더없이 귀한 삶입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에 가족이 있었고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도 조금은 가지셔도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90이어도 늦지 않았고 100살이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106살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채워야 할 셈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이 넘으셔서 처음으로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시다가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을 위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씨가 잘 써지는 것은 둘째고 붓을 잡고 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기분이 들더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샘이 차오르는 데는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작은 시간이면 충분하구나. 그렇게 마음이 차오른 사람은 더 이상 손가락에 반지가 없어도 목에 목걸이가 없어도 조금도 허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안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을 진짜로 빛나게 하는 것은 몸에 걸친 것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참으로 많은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젊고 고운 얼굴도 보았고 세월에 깊이 주름진 얼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젊고 고운 얼굴보다 오히려 주름진 얼굴에서 더 깊은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얼굴은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깨끗한 종이와 같습니다. 아름답지만 아직은 비어 있습니다. 반면 나이 든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웃었던 흔적, 울었던 흔적, 참고 견뎌낸 흔적, 그 모든 것이 주름 한 줄 한 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장신구로도 흉내낼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화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하게 살아온 시간만이 그 빛을 만들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사랑한 시간, 어려움을 견뎌낸 시간, 힘들어도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시간, 그 모든 시간이 한 사람의 얼굴에, 한 사람의 눈빛에, 한 사람의 분위기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인생의 보석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 모으는 것 가운데 정작 끝까지 우리 곁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값비싼 물건은 남에게 물려주면 그만입니다. 반짝이는 장신구도 결국 서랍 속에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간, 우리가 베푼 마음, 우리가 견뎌낸 세월은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거울 앞에서 늘어난 주름을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신다면 부디 그러지 마십시오. 그 주름은 늙음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고 무언가를 견뎌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훈장입니다. 제 손등에도 이제 검버섯이 가득하고 주름이 골골이 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이 손으로 일을 했고, 이 손으로 사람을 안았고, 이 손으로 100년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도 여러분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7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더해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내려놓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려놓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만큼 새로 더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 더하는 것이 젊은 시절과는 조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바깥의 것을 더합니다. 더 많은 물건, 더 좋은 옷,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인맥.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더 깊은 너그러움, 더 따뜻한 마음, 더 넓은 이해, 더 잔잔한 평온,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채워 넣어야 할 것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젊음은 손에 무언가를 채우는 시기이고 성숙은 마음에 무언가를 채우는 시기다. 손에 든 것은 언젠가 놓게 되지만 마음에 담긴 것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로 남의 시선을 내려놓으십시오. 평생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 길을 가면 됩니다. 둘째로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고 후회할 일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은 아무리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라는 무거운 돌을 계속 지고 가면 남은 길이 더 고단해질 뿐입니다. 그 돌을 가만히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길을 걸으십시오. 셋째로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끝까지 품고 가면 정작 괴로운 사람은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나 자신입니다. 미움은 내 마음을 갉아먹는 가시입니다. 이제는 그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실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첫째로 감사를 더하십시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신기하게도 할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가 많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둘째로 여유를 더하십시오. 젊을 때는 무엇이든 빨리빨리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꽃이 피는 것을 가만히 바라볼 여유, 차 한 잔을 음미할 여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볼 여유, 그런 여유가 삶을 한결 깊게 만듭니다. 셋째로 사랑을 더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표현이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입 밖으로
잘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표현할 때 비로소 전해집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한마디라도 건네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일생을 따뜻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8번째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과 알려지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과 남에게 알려지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인다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화려한 옷, 반짝이는 장신구, 번듯한 차림새,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잠깐 눈길을 줍니다. 하지만 그 눈길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화려한 것이 나타나면 금세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겉모습으로 얻은 관심은 늘 그렇게 쉽게 떠나갑니다. 반면 알려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천천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알려지고 나면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오래 기억하고 오래 그리워합니다. 저는 평생 살아오며 보이려고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잊혀가는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진실하게 살았을 뿐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 남는지도 보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애써 보이려 한 사람은 잊히고 보이려 하지 않은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잠깐 보이고 잊히는 삶일까요? 아니면 천천히 알려지고 오래 기억되는 삶일까요? 저는 후자의 삶이 훨씬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반짝이는 것을 몸에 두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데서 옵니다. 제가 아는 한 노부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평생 동네에서 작은 떡집을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떡을 찌느라 손은 늘 거칠었고 옷에는 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장신구는커녕 변변한 외출복 한 벌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작은 동네의 골목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 그분의 떡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어려운 시절 그분이 말없이 떡을 건네주셨던 일을 떠올렸고, 또 어떤 이는 그분의 넉넉한 웃음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한 번도 화려하게 꾸민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살아온 시간이, 그분이 베푼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보석처럼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9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는 사람이 더없이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줄 압니다. 아는 사람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모이는 자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돋보이게 꾸미고 싶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작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요. 화려한 자리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대부분 흩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는 사람은 힘들 때 손을 잡아준 몇 사람뿐입니다. 그 몇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굳이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내 화려한 모습을 보고 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까운 사람 앞에서 우리는 가장 편안한 모습이 됩니다. 가장 꾸미지 않은 모습이 됩니다.
어쩌면 장신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들과 함께 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 편안함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지금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꾸미지 않은 내 모습을 보아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 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말없이 손잡아 주는 사람. 그런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큰 부자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분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전해 보십시오. 오래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어서 고맙다고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남은 시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장신구를 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사람의 품격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먼저 꾸미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조용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세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를 더 잘 듣는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아끼는 일이었습니다. 또 인생의 큰 전환기를 지나며 사람은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니라 성숙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감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이 가득 찬 사람은 더 이상 바깥에서 무언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진짜로 빛나게 하는 것은 몸에 걸친 것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라는 이야기와 나이 들수록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장신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것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한 가지를 깊이 배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더 화려해지는 것보다 더 편안해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더 많이 인정받는 것보다 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품격은 몸에 걸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살아온 시간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가족을 사랑한 시간, 어려움을 견뎌낸 시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시간, 바로 그 시간들이야말로 그 어떤 장신구보다 값진 인생의 보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댓글에 단 한 단어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품격, 존중, 자존감, 성숙, 평온, 내면, 행복, 비움, 감사.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 주변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오랜 친구처럼 이 이야기를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가만히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한 편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106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대로의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